자, 이번에 비례대표를 선거를 해서 무효표가 된 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자, 이거 보세요. 총선 비례 무효표 역대 최다 130만 표거든요. 130만 표가 여기에 계산이 안 된 겁니다. 무효당이 제4당인 셈이 됐어요. 무효당이 130만 표. 아니 할머니들이 예를 들어서 뭐 도장을 찍을 때 선을 약간 중풍기가 그렇습니다. 예. 선을 약간 걸치도록 찍었다 해도 이게 어느 쪽에 찍었는지는 확실히 알잖아요. 그렇지. 예? 안 그렇습니까? 아, 우리가 윷놀이 할 때도 좀 어느 정도 얼만큼 어.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서 해주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130만 표를 무효표로 처리했단 말이야. 그건 예컨대 네. 의도적이죠, 목사님. 왜 이 표가 네. 민주 쪽으로 이렇게 결쳐 있었으면은 네. 그런 논리가 가능하지만 보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표니까 여차하면 다 무효시킨 거죠, 목사님. 근데 이 130만의 무효표 중에서 90%는 자유통일당 표라고 난 이렇게 확신해요. 나는. 자유통일당. 예, 저는 확신까지 못하지만 목사님 말씀에 8, 90% 동의합니다, 목사님. 예. 왜냐면 우리가 6% 얻었거든, 목사님. 예. 6%면 3천만에 180만 표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랬는데 우리가 5만 표면 100만 표 넘기가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저거 재검표 해야 된다고 생각해. 예? 예를 들어서 그 선에 조금 걸쳤다고 치자. 예? 예. 쳐도 이게 어느 편지를 판결관이 당들께서 이거는 이쪽 표다 틀림없다 해가지고 새로 해야지. 130만 표를 무효표를 만들어 놓고 무슨 놈의 개지랄을 떠냐 말이야. 이게 도대체가 이 중에 90%는요 자유통일당 표라고 봐야 되고, 자유통일당을 이걸 없애려고 북한이 나는 이렇게 지시했다고 봐요. 이거 틀림없이. 그래서 저희들은 뒤로 물러설 수 없고, 첫째 리얼미터에다가 이미 우리는 접수했어요. 예. 리얼미터에. 리얼미터가 계속 아니 언론사를 여론조사 기관했을 때 이것 썼다 저것 썼다 하면 또 말이 되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리얼미터가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이거든요. 네. 안 좋은 사이인데 3.2%, 그 다음에 뭐 또 4.2%, 4.7, 5.0, 네, 5.3, 네, 6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죠. 그 리얼미터가 한 게 그거예요, 목사님. 그 예. 리얼미터가 이제는 선거 끝났으니까 어느 당을 찍었습니까? 이게 여론조사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리얼미터가 일주일 내로 해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솔직히 이제 선에 약간 걸치고 찍어도 나는 자유통일당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리얼미터가 딱 나와서 5% 이상을 찍었다고 대답을 한다면, 5% 필요 없지, 3% 이상을 찍었다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4.19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이런 선거가 다 어디 있냐 말이야. 그 다음에 언론사 한 개만 가지고 안 되니까 또 다른 언론사 하나를 또 예약을 했어요. 네. 예약을 했고, 그보다가 더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 전국에 약 한 2만 개 되는 투표소 있죠. 투표소에 전수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조직이 있으니까 투표소마다 다 큰 그 종이 한 걸 붙여놓고 스티커 가지고 자유통일당을 찍은 사람 가서 한 붙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재투표 하겠다 이거야. 거기서 만약에 300만 표가 나왔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4.19 혁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난 믿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홍동영 목사님. 예. 그때 4.19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그 부정의 그 근거가 거의 확실하게 드러나면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냥 확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걸 분명하게 확고하게 그걸 잡아야 됩니다. 일단은 130만 표가 여기 나왔잖아요. 조선일보에. 예. 이게 무효표가. 예. 130만 표도 누구를 찍으려고 의지를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전화로 대답할 때는 이건 자유통일당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란 말이야. 예. 그러면 130만이 더해지면 90%에서 120만 표만 더해줘도 64만 표에다가 180 넘죠, 목사님. 180 넘죠. 딱 나와요, 6%. 그러면 몇 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80만이면 3석, 세석. 4석 됩니다, 목사님. 네 3석, 예. 그러면 우리 저 세석. 교수님까지도 당선될 뻔했네. 아이, 저는 정말 내가 참. 그게 아니라 우리 이 도둑질 당한 이 네. 표가 네. 분명하다면 어.
여러 가지 이 증거가 나오잖아요, 목사님. 네. 무효표만 130만 표인데 우리가 리얼미터 다시 조사를 해서 네. 정말로 자유통일당을 찍은 네. 표가 합쳐서 180만 전후에 나온다 그러면요. 우리는 예컨대 우리가 두 주목이라 하더라도 네. 국가 공권력 향해서 싸울 수 있는, 네. 일어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네. 정당화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좀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비춰봐요. 조선일보 이걸 좀 오래 비춰봐요. 저 위에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미개한 아프리카도 아니고 미개한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총선 비례 무효표가 역대 130만 표. 저게 목사님 4.4%예요. 저 퍼센트가. 저 130만 표가 4.4거든요. 기가 막히네. 4.4면 3석입니다, 목사님. 이야. 4.4가 3석이에요. 그것만 해도. 예, 그것만 해도요. 그 64만 더하면 6명도 되네. 그럼요. 참나 이거 정말 역대 최다란 말을 잘 주목하세요. 아니 시대가 점점 깨어나고 사람들이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글도 더 많이 하고 한데 어떻게 역대 최다가 나오냐 말이야. 130만 표 무효표가 130만이 나오냐 이거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반드시 우리는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우리는 이걸 밝혀내야 됩니다. 밝혀내서 우리는 재선거 해야 됩니다. 재선거. 우리는 만일의 경우에 그런 그 합리적인 의심할 만한 그런 여론조사를 또 근거가 나오면은 네. 김학성 장님 이럴 때에 우리가 그 무효표된 걸 재검표한다든지 또 혹은 자유통일당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검표할 수 있는 그런 청원을 할 수 없나요? 있죠. 선거 소송으로 우리가 다투어야죠, 목사님. 예, 예. 근데 그러면 선거 소송을 해도 재판하다 4년 다 가거든요. 맞습니다. 재판하다가 그러니까 속 터져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거는 4.19로 가야 돼. 국민 저항권으로 가서 이거는 엄연히 헌법에 국민 저항권이 있으니까 이거 헌법이 무너진 거지. 이게 130만 표가 어딨냐고. 나는 이 중에 좌파표는요 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좌파 애들은 똑똑하게 잘 찍는단 말이야. 좌파 애들은 목숨 걸고 찍는다고. 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29만 표는 다 이거는 자유통일당 표야. 자유통일당 표. 어떻게 이 멀쩡한 대낮에 이런 짓을 하냐는 거죠. 이런 짓을. 그리고 저한테 또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사전에 군소정당, 자유민주당, 그 다음에 또 우리공화당 하고 다 합해서 하지 왜 안 했냐 그러는데 황장훈님 미리 예비로 저 우리 제식훈련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강원에서 그때 공수부대 대대장 하실 때 데모 진압하는 훈련 하셨죠? 네, 충정훈련이라고 합니다. 충정훈련. 그때 저 방맹이 옆에 한 개씩 차고 단추 차고 이제 그 5.18의 경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대대장 할 때는 네. 충정훈련하면은 그 우리가 뭐 이렇게 방맹이나 뭐 이런 거 치는 게 아니고 주로 대형을 딱 가면은 네. 거기다 대고 돌을 던집니다. 돌을. 그래서 조금 맞고 아프더라도 움직이지 마라. 의연하게 해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절대 조별 행동해라. 한 사람이 그거 하면은 일탈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조별 행동해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부대가 이렇게 각계적으로 나가는 데는 전부 이저 VTR 촬영팀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만약에 5.18 때 것처럼 그런 그게 저 가짜 뉴스가 나오면은 반박할 수 있는 채집하라. 이런 그걸 하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그러니까 시민들이니까 국민들이니까 시위대하고 맞붙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훈련을 하지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댓글에 농담 따먹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농담 속에 진담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거의 확실하기를 쟤들이 촛불 시위로 나오는 것까지는 나는 거의 확실한데 홍동영 목사님, 예. 촛불 시위 나올까 안 나올까 쟤들? 100% 나오겠죠 앞으로. 뭐. 그러니까 농담 따먹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강원진 목사님, 예. 촛불 시위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지금 쟤들이 벌써 부산에부터 시작했잖아요. 부산에서 시작했는데 반드시 애들은 이때를 위하여 지금까지 쌓아 올려왔고 준비해 왔는데 반드시 한다고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가 반드시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이겨내야지. 이동호 교수님. 아니 쟤들은 왜 꼭 그렇게 폭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기본적으로 혁명은 폭력 혁명입니다. 폭력? 예, 저희가 그 과거 전략 전술 배울 때 폭력을 기본으로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평화적 방법을 혼용하는 겁니다. 평화적 방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이 처음으로 폭력으로 가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들을 이제 공산당 지지로 유도하기 위해서 평화적 방법하지 기본은 정권을 뒤집는 건 총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산당의 최종 목표는 폭력혁명이기 때문에 광주도 결국은 그 뭡니까 사전에 그 광주 인근에 있는 46개 경찰 무기소를 습격하잖아요. 일시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광주혁명도 사전에 계획됐다는 결정적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그 저희도 북한이 과거에 이제 제가 지도부 때 95년도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라 그래서 그때 무기를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고민했었어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짓을 이석기 때도 보면 이렇게 어떻게 폭력 난동을 벌일 것인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기본적으로 폭력 말고는 정권을 뒤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대한민국만의 그 좌파가 아니고 북한의 무력과 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지난번에 뭡니까 그 영상 잘 만들었는데 적정한 시점에서 대한민국 혼란이 극에 달하면 그 북한에 있는 그 인민무력부가 결국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혁명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놓고 그걸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전술을 그때그때 구사하는 겁니다. 지금 선거도 그걸 가기 위한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탄핵도 그 전술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그 우파 정부를 탄핵시켜 놓으면 그다음에 혁명으로 가기 유력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목사님 보십시오. 정권을 딱 장악하니까 이 뭡니까 그 코로나 감염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생명 지키라니까 그거를 우파 때려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광 목사님하고 저항하는 반공 그 기독교를 때려잡았거든요. 아예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저항하는 우리 사랑제일교는 목사님 나중에 8.15 근처에서는 우리 밖에 나가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저들이 그런 권력을 가지면 그 수단이 뭐냐면 명백하게 자기의 저항하는 세력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러면은 이제 뭐 방공법 무력화 시키니까 걔들은 뭐 펄펄 날뛰겠죠. 그래 놓고 그다음에 걔들이 권력기관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 이미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 장악했죠.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장악했죠. 경찰 장악했죠. 그다음에 다 장악하고 군에 있는 심지어 보안사까지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게 뭐냐면 전략 계획이 있어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에 그러니까 중간에 두 가지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혁명 정부를 구성하기 전에 민주연립정부라는 그 전술적 정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게 혁명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부의 역할도 다 규정돼 있어요. 우선 보수 세력을 보수 세력을 타도하라. 보수 세력은 두 가지입니다. 정치적인 보수 세력과 경제적 보수 세력입니다. 정치적 보수 세력은 보수 정치인들을 말하잖아요. 목사님 문재인 정권 때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갔지요.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갔죠. 그다음에 보수 정치 보수의 예를 들면 국정원장 3명을 포함해서 150명이 감옥 갔습니다. 그것이 지금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이 나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보수 그 세력 중에 하나가 재벌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재벌 5명이나 다 감옥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재명은 상조도 마땅할 사람을 2번이나 감옥 보냈지 않습니까? 그게 혁명론에 나와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유리한 접근을 만들어서 사실은 이재명을 통해서
완전히 혁명 정부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지금 좌절된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쟤들에 비해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 좌절시킨 세력이 광화문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님 이번에 언급도 안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이 조선일보 자체도 저놈 새끼들도 아니 명백하게 우리가 녹색 정의당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아예 우리는 투명인간 취급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거는 단순히 그것이 아니로 언론 속에 스며든 그러니까 좌익들의 저는 지령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대항 세력을 무시하고 혹은 떼놓고 그 다음에 이 저항 세력만 뭡니까 우리 국민들의 영향력부터 그걸 이제 우리는 분리시킨다 그러거든요. 좌익 용어로는. 분리시키면 쟤들이 상대하기는 쉽죠. 저런 그냥 관료나 뭐 그냥 이런 사람들이야 그 힘 과시하고 그 총 손 흔들면 전부 고개 숙이지 않습니까? 네. 안 싸우고요. 자, 아세요? 김일성 3부자를 폄훼하지 말라. 그것도 영상 있어요, 혹시? 어? 아니, 김일성 3부자를 그걸 뭐 흉보지 마라. 폄훼하지 마라. 아니, 이재명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 박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적과 적이죠. 적? 적인 북한에 대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 폄훼하지 마라. 아니 같은 동족인 우리 현재 여당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좀 후하게 나오지. 여당에 대해서는 완전히 깔아뭉개려고 작심하고 나오면서 우리의 적인 북한에 대해서는 저렇게 호의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도저히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저거. 아니, 목사님 수백만 네.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케 한 주인공이 김일성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전체를 초토화시킨 인간이 김일성 아닙니까? 맞아요. 아, 이 사람에 대해서 예컨대 뭐 폄훼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인간을 갖다가 저 받아들여주고 네.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네.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홍동훈 목사님. 예. 아니 뭐 중국 사람들이 한 120만 명이 수도권에 살거든요. 예. 120만 예. 명. 120만 명이면 수도권이 저 인구가 한 2천만 되니까. 예. 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냐? 중국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세세하라고. 세세 알아요? 뭔 말인지? 감사하다는 말이죠. 그 어떻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난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거죠. 어. 대만하고 중국 양쪽 다 감사하다가 그 대만 해협을 우리는 사용하고 통과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세계의 사조를 너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중국을 가상적으로 두고 맞아요. 그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이번에 완전히 기시다가 워싱턴 방문해가지고 이때까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격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시다는 앞으로 미국이 홀로 짊어진 그 짐을 우리가 나누어지겠다. 자청해가지고 앞으로 대중국 전선에 자기가 행동대장 할 것을 그렇게 다짐을 했고 또 필리핀도 함께 갔습니다. 우리나라만 거기에서 제외된다. 이거는 국가에 대한 앞으로 굉장히 불량한 그 국가 세계 조류의 흐름에 잘못 아는 거죠. 그 무슨 중국하고 셋이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를 갖다가 반만년 역사 속에 지배하고 짓밟고 모욕을 주고 또 6.25 때도 바로 그 중공군만 개입 안 했으면 우리가 통일 다 된 것을 다 파탄시킨 저 세력들을 갖다가 아주 그렇게 종주국 공산주의 북한의 후견국을 갖다가 감사하다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시대적 착오적이고 대한민국적 발언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정치 그 여의도 그 전문가인데 예. 국민의힘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수명이 끝났다고 보는 제가 볼 거예요. 땐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총선을 앞에 두고 네. 끝나면서 여러 가지 반성하고 기도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명이 끝난 정당을 우리는 너무 기댔다. 그러니까 저희가 2.8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8이니까 2라는 것은 어쨌든 보수의 본류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동안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그전에 그 뭐 미래통합당 보여준 것은 끊임없이 우리 우파를 배신했거든요.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끊임없이 좌파에 투항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그래도 저당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들은 위기만 되면 우리를 배신했고 그리고 아니 좌파들은 지금 그 뭡니까 그동안 그 뭡니까 그 간첩 사건 나와도
뭐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니 그다음에 그 진보당이 그 쟤들 그를 한 번도 공격한 적도 없고 심지어는 옹호해 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멀쩡하게 지금 저들이 안 싸울 때 싸웠고 대한민국 정권을 만든 세력에 대해서 고마움은커녕 그렇지. 완전히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했고 없는 사람 취급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가 무슨 마음이 너그러운지 저들이 우리 보수당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네. 막판에 선거 막판에 우리가 6% 올라가니까 저들 보십시오. 우리 찍으면 안 된다고 아예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그 지금 저들은 보수로서의 사명을 다했고 이미 무너져야 될 정당이 억지로 지탱하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들이 저들에게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었다. 이게 가장 큰 패착이라 보고요. 이번에 지금 제가 보니까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이 1614만 나왔는데 이번에 쟤들은 1553만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50만 명 빼고 다 나왔어요. 대선을 찍은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1600만 중에 1200만 나왔으니까 목사님 맞아요. 300만이고 400만이 적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우리까지 포함해서요. 맞아요. 400만 대 지금 저들은 50만입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윤석열을 찍었던 우리 보수 우파들이 쟤들은 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지. 개헌선이라고 이야기하고 개헌선이 무너진다 해도 지금 400만이 안 나왔거든요.